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무리 그 사이에 생각을 해봐도 무슨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계절 봄이나 여름 같은 때는 다이어트를 해도 괜찮죠. 다이어트를 네.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이런 가을, 겨울로 접어들 때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안 좋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을이 이렇게 되면서 가을로 접어들면은 사람은 최소한 2 내지 4kg 정도 살이 쪄야 됩니다. 쪄야 돼요? 네, 쪄야 해요. 그건 왜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사람이 음식물을 갖다 섭취해서 얻는 열량 가운데 4분의 1은요. 4분의 1은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는데 물론 쓰이겠지만은 네. 나머지 4분의 3은 쓰이거든요. 예.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체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체온을. 네. 그러려면은 피하 지방을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전에. 그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겨울철 되기 전에 피하 지방을 두껍게 하려면은 우리가 살이 쪄야죠. 2 내지 4kg 정도 늦가을 이렇게 되면서 살이 쪄야 되는데 오히려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뺀다. 이건 건강상은 아주 위험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용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요즘에 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건강이냐 미용이냐 갈림길에 서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건강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물론이죠. 건강이 곧 미용입니다. 네. 보도국 소식입니다. 예, 보도국입니다. 먼저 모스크바에서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어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고 소련은 더 이상 다른 공산국가의 정책 노선을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어제 볼셰비키 혁명 70주년 기념식에 모인 각국 공산당 사절단에게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신과 다른 견해의 수용을 거부하는 오만과 폐쇄성은 생산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오히려 공산주의 운동을 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이 같은 발언은 소련의 지도 아래 공산권의 이념이 통일돼야 한다는 역대 소련 지도자들의 노선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미국의 사전 승인이 없이도 일본이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협정에 서명했다고 일본 과학기술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 협정으로 일본은 오는 95년쯤 가동할 계획인 상업용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이 협정은 유효 기간이 30년이며 두 나라 의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발효됩니다. 뉴욕에서 로이터 연합통신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폐막된 중공 당 제13기 전국 대표대회에서 최고 실권자 등소평이 고위 지도층을 손쉽게 개편한 것은 등소평이 추진하고 있는 권력 상층부로부터의 무혈형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뜻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날짜 사설에서 등소평이 집단 농장제를 가족 단위 농경으로 환원시켰으며 군부를 장악하고 외국 투자의 문호를 개방했다고 지적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중공을 발전의 모델로 보고 있는 가운데 중공인들은 이 같은 모델이 등소평 사후에도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도 강화군 내웅리 앞 해상 1km 지점에서 실치잡이를 하던 16톤급 어선 해당호가 높은 파도에 침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의 19살 김봉남 씨와 인천시 간석이동 45살 손유석 씨가 숨지고 선장 33살 함광석 씨 등 4명이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진관시장 안에 있는 40살 양영순 씨의 실비 식당에서 프로판 가스통 안전밸브가 폭발해 식당 안에 있던 49살 권호봉 씨 등 손님과 이웃 주민 11명이 다쳐 부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 새벽 3시 반쯤에는 서울 상도 1동 36살 송창석 씨 집에 새들어 사는 조구목 씨 집 부엌에 있던 프로판 가스통이 터져 한 방에서 자고 있던 조 씨 등 4명이 중화상을 입고 부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58분입니다. 이어서 각 지방 신문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각에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일보의 문화면을 보면 맹인도를 돕기 위한 바자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 맹인으로 지내야 하는 장애자들에게 눈을 찾아주자는 구호를 내걸고 바자를 열고 있는 여성 모임이 있어 화제입니다. 동네 중앙교회 마리아 여전도회는 해마다 가을이면 바자를 열어 모두 165명의 맹인에게 개한 수술을 해줬습니다. 올해는 어제와 오늘 양일간 동네 중앙교회 마당에서 바자를 열어 생활필수품과 회원들이 직접 만든 밑반찬과 자작품을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을 돕기 위한 바자인 만큼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꽤 많이 부는군요. 지금 남해동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구름도 아까 7시 때보다는 좀 많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지방의 오늘 날씨는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네, 청주입니다. 충북의 지방지 11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경주 황룡사에서 출토된 국내 최대의 치미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청주 흥덕사지 치미가 최근 복원됐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치미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는데요. 용마루 양쪽 끝에 장식을 말하지요. 이 국립중앙박물관 기술진흥위에서 복원에 성공돼서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이 치미는 높이가 136cm 그리고 폭이 57cm고요. 길이가 96cm인데 황룡사 치미보다는 자소 작지만은 지금껏 발굴 복원된 치미 가운데서 두 번째로 크고 또 고려시대 유일의 것이어서 학계의 비상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개관을 본 청주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자,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요. 이 분수대 근처로 예쁜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광경입니다. 이곳 지금 청주 무심천에는요. 한창 매립관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매립관거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청주의 상징이자 젖줄인 이 무심천을 자연수와 폐수가 흐르게 돼서 분류돼서 흐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뛰놀던 그 깨끗하고 맑은 무심천을 볼 수가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은 조금 차갑지만은요, 오히려 공기가 차기 때문에 정신은 더 맑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코끝이 쨍하면서 기분이 더 상쾌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주지방은요, 북서내지 북동풍이 불겠고, 구름이 조금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13도에 머물겠고요. 현재 기온이 아까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주였습니다. 네, 서울입니다. 여름 내 남산을 싱그럽게 했던 그 무성한 추록잎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낙엽을 약간만 남긴 채로 황량하게 나무들이 서 있는데요. 벌써부터 깊어가는 가을에 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좀 나고 있습니다. 겨울옷을 입은 나무들도 눈에 띕니다. 지프로 된 따스한 옷을 입고 두툼한 그런 느낌 때문에 뿌듯한 겨울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나무들은 이렇게 계절을 좀 앞서가는데 우리들은 약간 뒤처지죠. 오늘 아침에 약간 얇은 옷을 입은 분들은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싸늘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따스하게 옷을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구름이 약간 끼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 정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2도를 약간 넘어섰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네, 강릉입니다. 향토지 강원일보의 신면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장기 출하 선언 참정권 보호를 바란다는 기사가 실려 있나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당일 조업이 가능했지만은 요즘은 장기 출하를 함에 따라서 어부들에게 참정권 보호가 있어야겠다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 햇살이 비치면서 날씨 기온이 조금 올라가는 듯합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쌀쌀한 날씨인데요. 오늘 강릉 지방은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13도. 그리고 해상에서는 지금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3m에서 4m로 좀 높게 일고 바람도 14에서 18m로 빠른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런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하네요. 강릉에 지금 기온 4도입니다. 간밤에 설악산에 눈이 내릴 동안 강릉에는 밤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강릉이었습니다. 광주입니다. 햇살이 정면에서 비치니까 따뜻합니다. 광주일보 신면 기사에는 가야할사나 북한 사진전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KBS 광주방송 총국과 민족통일 광주집가시 협의회가 마련한 가야할사나 북한 사진전이 지난달 28일부터 광주 한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보이는 그림이 해발 2115m에 있는 백두산 천지입니다. 높은 산정에 바다 같은 천지가 있는 산은 지구상의 이곳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이요. 대동강변 연관정입니다. 정자 및 강변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까지 6만 6천 명이 이곳 북한 사진전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네, 오늘까지 전시가 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햇살은 따뜻하지만 여전히 바람은 차갑습니다. 한쪽에는 구름이 꽤 있고요. 또 한쪽에는 파란 하늘이 더욱 드높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구름이 조금 끼고요. 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맑은 옷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기온 분포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7도고요. 습도는 64%입니다. 그리고 서해 남부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3 내지 4m로 높게 일고 있는데요. 항해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겨울 건강을 위해서는 살이 좀 찌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아까도 드렸습니다만은 또 이 추운 날씨 이때는 그 열량이 높은 음식물을 먹는 것이 좋다고 그러죠. 네, 영양과 또 여러 가지 칼로리를 생각을 해도 그렇고 맛도 물론이죠. 그렇고 닭고기 네. 요리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닭고기 요리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임성훈 씨는요? 아, 좋아합니다. 가리지 않고 좋아하고 특히 이거 이제 삼계탕 같은 거 간혹가다 한 번씩 먹으면 그냥 몸에서 열이 나는 게 좋죠. 저는 전기구이 통닭이요. 전기구이 통닭. 네, 근데 네. 닭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네.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 저 이렇게 목소리에서 하는 소리가 나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네. 닭고기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지켜보세요. 닭고기 요리 경연대 회장입니다. 네. 어제 서울의 한 장소에서는 닭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3회 닭고기 요리 솜씨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값싸고 영양 많은 닭고기를 새로운 요리법으로 개발해서 우리 식생활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건데요. 네. 아유, 남자분도 계시네요. 네, 이 닭고기 요리 솜씨 대회에는 전국에서 25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거친 54명이 본선 참가 자격을 얻어서 어제 열띤 솜씨 자랑을 펼쳤습니다. 닭고기는 원래 다른 육류에 비해서 값이 저렴하면서 또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그 조리법의 개발 또 보급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대회가 이렇게 마련이 된 셈이죠. 네, 지금은 닭고기 튀김이죠?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대로 나가다가는 앞으로의 닭불고기라든가 닭만두, 닭산적, 닭고기 아주 전체적인 닭고기로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한 것이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음식이나 요리에도 닭고기가 상당히 많이 씌워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값도 싸고 양질의 단백질이고 연하면서 소화 흡수가 잘 되죠. 색깔이 굉장히 번들번들하죠. 대신에 많은 양의 참가자들의 요리 경연은 모두 끝이 나고요. 지금은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틈을 이용해서 주최 측이 마련한 그 요리 강습 시간입니다. 닭고기는 살이 연하고 또 소화율이 높기 때문에 성장기 아동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또 더없이 좋은 음식이라고 하지요. 네, 하지만 가끔 우리 주변에서 닭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볼 수가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새로운 요리법으로 개발한 음식을 또 권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게 바로 합리적인 식생활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가족의 건강이나 지혜로운 가게 운영을 위해서도 주부들의 노력이나 관심이 무척 중요합니다. 네, 주부들의 이 열의가 이 시간에 아주 대단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역시 효과적인 식단 마련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요리 강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 한쪽에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바로 삼이자 씨네요. 자, 네. 그리고 점수를 매기는데요. 닭고기 요리 그럼 한번 구경을 쭉 해보겠습니다. 닭고기를 이용한 오이 샐러드입니다. 맛도 있겠지만 보기도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거는 닭은행 볶음입니다. 남자분이 만든 닭은행 볶음. 고춧가루 같은 걸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이 태양고추를 좀 기름에다 느긋이 볶으면 그 향이 생깁니다. 이 고추에 특이한 향이 있어가지고 여기 닭살에다 입히면 굉장히 고소합니다. 우수상을 받은 음식입니다. 야채하고 닭고기 곁들이게 깻잎찜. 되면 깻잎에는 특히 철분이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요리책이나 이런저런 책들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깻잎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곁들여서 어떻게 해서 애들한테 먹게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우리 애가 아플 때 한번 시도해봤어요. 역시 우수상입니다. 닭고기 빈대떡이에요. 처음 보는데요. 닭고기 빈대떡. 닭고기 살만 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거 살만 다른 요리를 하니까 팍팍해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뼈도 다 발라진 상태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 먹으면 맛있을까 생각한 끝에 이제 빈대떡 부치는 데도 넣어가지고 해보니까는 뭐 팍팍하지도 않고 더 오히려 맛도 나고 좋더라고요. 이 음식이 바로 최우수상을 받은 닭살 경단입니다. 향토 음식이죠. 시시때때로 조금씩 꺼내서 이래 알 빚어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재다가 이렇게 해주면 간식 겸도 되고요. 술안주도 되고 밥 반찬도 되고 그래요. 반은 양념으로 들어있는 것도 식초 맛하고요. 꿀 맛하고 이렇게 간장 맛하고 세 가지 맛이죠.
닭고기를 이용하는 음식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척 다양하고 종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의 아이디어나 솜씨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마련하는 건 보다 효과적인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은 특히 그 가족의 그 건강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닭고기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음식도 새로운 그 조리법을 개발한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죠. 왜 웃으세요? 아니 침이 꿀떡 제가 넘어갔는데 정말 저런 것들 다 먹으면 아까 임성우 씨 얘기처럼 하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울지도 모르겠는데. 닭살 경단, 닭고기 빈대떡, 뭐 하여튼 이름도 참 이렇게 네. 새로운 이름들이 상당히 한번 많습니다. 오늘 해보시죠, 댁에서. 자, 지금 시각 8시 9분입니다. 생방송 전국은 지금 2부 순서. 이번에는 목요일에 그 교육 정보를 또 마련했는데요. 오늘 리포터 박혜령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자녀에 대한 어머니들의 관심은